자, 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교과서 보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같이 읽어본다고 생각하고 영상을 잘 보고 수업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자, 첫 번째 정보화 시대에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일단 학습 목표를 같이 봅시다. 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도덕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자세를 갖출 수 있다. 자, 이거 두 가지죠. 자, 일단 이제 도덕 문제에 관련된 거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만나서 다양하게 상의를 해볼 거고, 여기에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간단한 내용 정리만 해줄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정보화 시대에는 긍정적인 면만 있을까 부분인데, 자, 오늘날은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사죠. 그리고 은행 업무도 보고, 또 길도 찾고, SNS를 이용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는 등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긍정적인 면인데, 제목처럼 긍정적인 면만 있을까? 반대로 다양한 도덕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제시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볼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업 시간에 만나서 더 많은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화 시대 첫 번째 문제점, 우선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 침해. 자, 우리는 누군가가 사이버 공간에 올린 글, 그림, 음악, 영화 같은 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이런 행동을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동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비도덕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정보를 사용할 때는 미리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겠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서 요즘 여러분들도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영화나 음악, 사진 같은 경우도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쪽으로 의식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자, 어떤 분야든 창작을 한 결과물을 내기까지 사람들은 많은 고민과 시간을 통해 이루어내는 건데, 그런 어려운 과정 없이 다른 사람들의 고생을 쉽게 가져간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저작권을 통해 창작한 산물에 대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산물을 이용할 때 저작자를 밝혀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설명한 게 이제 저작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생각 기르기 부분 보면 도용과 표절에 대해 나오죠. 자, 도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훔칠 도, 그리고 쓸 용, 한자어죠. 훔쳐서 쓴다는 뜻이에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훔쳐서 사용하는 것. 자, 표절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에다 일부를 덧붙이거나 그대로 복사해서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제 음악 분야에서 표절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정보화 시대에 발생하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점은 사생활 침해입니다. 초상권이니 개인정보 침해니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죠? 자, 개인과 관련된 정보나 사진이 함부로 유포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모욕감, 수치심 또는 명예훼손도 당할 수 있고, 또 그 자체로 내가 원치 않는 사진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입학할 때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학기 초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몇 장짜리를 여러 개 받아서 학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모든 사진, 연락처 이런 것들을 제 선생님들이 찍기도 하고 이렇게 공유하기도 하고 하죠. 교육 활동에. 자, 그런 것들을 미리 다 동의서를 받는 겁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왼쪽 편에 보면 알 권리 보이죠? 알 권리. 자,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할 사실과 정보를 국민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알 권리라고 해요. 자, 이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국민이 뭐 위험에 처해 있거나 이걸 알지 못하면 국민들의 그런 어떤 생활에 위협을 가하는 사항이다. 이러면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알 권리라고 해요. 자, 근데 또 반대로 잊힐 권리라는 것도 있어요. 잊힐 권리는 잘못된 자신의 정보에 대한 부분이 고쳐지지 않은 채로 계속 그 사이버상에 돌아다니면 사실도 아닌 그런 문제로 내가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잊힐 권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가지 상반된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자아 정체성 혼란입니다. 자, 사이버 공간에서는 현실의 모습과 상관없이 자신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마스크걸이라는 영화 들어봤죠? 네,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과 얼굴이 많이 다른 뭐 예쁜 사진을 게시한다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의 얼굴을 프로필 사진으로 두고 활동하는 등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감추고 SNS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꾸며진 자기 모습으로 이게 실제 내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또 그 모습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심취하다 보면 정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아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단점,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정보화 시대의 부정적인 면, 저작권 침해. 그 다음 두 번째가 사생활 침해고, 세 번째가 자아 정체성 혼란. 자,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상에 이루어지는 폭력을 말하죠, 말 그대로. 자,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가장 와닿는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특히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사이버 폭력은 언어 폭력부터 사이버 스토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자, 사이버 스토킹 같은 경우는 스토킹이란 말을 잘 알 거예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카톡에 초대한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하며 신경 쓰이게 하는 정도가 심한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자, 이제 사이버상에서의 그런 고통이 심한 이유는 이게 잘못된 정보인지 아닌지도 판별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대 라고 하면 그 정보가 순식간에 퍼지고 또 다시 살을 붙여서 재생산되기 때문에 오래 지속이 되고 또 평생 따라다니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얼굴도 보지 않은 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보다 더 쉽게, 더 심한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대처법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제시를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사이버 폭력의 예방에 대해서 여러분과 실질적인 방안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각자 깊이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이런 방법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뭐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까지 잘 생각해서 배려하기, 그다음 피해를 주거나 오해를 부르지 않을지 또 생각해 보기, 또는 대화방에서 내가 평소 쓰는 표현이 남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지를 미리 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뭐 해결법으로 제시한 거는 대처하는 방법. 이거는 좀 교과서에서는 극단적인 마지막에 해결해야 될 그 방법을 제시를 하지만 사실 이 상태까지 가기 전에도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최후의 사이버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무시합니다. 그 다음 되풀이되는 정도가 지나치면 경고, 더 심하면 증거를 확보하고 싸우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거나 또 주변 어른들에게 알리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기. 자, 이런 순서로 돼 있죠. 자, 근데 중간에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은 채로 요즘은 무조건 내가 기분 나쁘다. 제가 나를 나쁘게 얘기했다. 그러면 바로 신고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나 스스로는 단 하나의 잘못도 없는가? 그리고 나는
대화방에서 완벽하게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예의를 지켰는가? 본인도 스스로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기 주변도 같이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죠. 정확하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다 함께 이야기를 해야 잘못을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도 아, 이게 정말 잘못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이버 공간에 올려지는 모든 것. 자, 뒤에 있죠. 사이버 공간에 올려지는 모든 것은 기록과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고 도덕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자,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 생각 기르기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15쪽 자료 1, 이칠 권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은 영상 보고 나서 책 덮기 전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럼 수업 시간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